이번 강의에서는 파이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book7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b1.tex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tex라는 변수는 앞에 파이널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이널이 붙어 있다는 것은 상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한 번만 text 변수의 값을 저장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book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호출을 하죠. 이 생성자에서나 아니면 혹은 여기에서 값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값을 한 번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언과 동시에 값을 정의를 하니까 생성자에서 텍스트의 값을 저장하는 이 부분이 할당할 수 없다고 지금 오류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파이널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 해당 변수는 딱 한 번만 값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생성자에서 한 번만 설정할 수 있다, 저장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변수의 타입 앞에 적으면 해당 변수는 값을 수정할 수 없는 상수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수정 안 하면 되지 이걸 왜 굳이 파이널이란 키워드까지 주면서 수정을 못하게 막아야 되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컴파일 타임, 그러니까 이 코드가 자바의 그 가상머신, JVM 가상머신에서 우리가 자바 언어로 작성한 코드를 JVM에서 읽으려면 바이트 코드라는 코드로 변환이 돼야 된다고 했었죠. 그 변환을 시켜준 프로그램이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가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하고 우리는 자바로 짠 이 코드를 저장을 하는 순간 자동으로 컴파일이 되게 됩니다. 컴파일하는 때를 컴파일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컴파일 타임에서 오류를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컴파일 타임이 아닌 다른 또 런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런타임은 뭐냐면 이 컴파일 시에는 오류가 나지 않다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해야지만 이 해당 코드가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있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시에 어떤 오류가 발생되는 것을 런타임 오류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컴파일 타임에서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에 런타임에서 잡게 된다면 그 실행되는 그 어떤 경우의 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오류가 날 수 있는 그 상황을 내가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다면 이것은 오류가 발생한 상황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할 때 그리고 테스트할 때는 잘 되다가 실제 운영, 그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그때서야 그 에러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하겠죠. 운영 중에 에러가 터지면 이게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서 컴파일러가 다 오류를 잡아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키워드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수로 설정을 해뒀는데 이 값을 지금 수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파이널이라는 키워드가 없다면 그 같이 협업하는 개발자들한테 text라는 변수는 상수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구두로 설명을 하면 누군가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실수가 컴파일러에서는 이 해당 에러를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운영까지 가서야 오류가 잡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개발 단계에서 이 에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효율성을 굉장히, 그러니까 생산성 자체를 굉장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파이널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적절하게 사용해 주는 것이 개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text라는 변수, 지금 내가 이건 수정이 되면 안 되는 상수가 돼야 된다 라고 하면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앞에 적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을 하는 순간 그 설정을 한 번만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내가 해당 text라는 변수를 수정을 하게 되면 컴파일 타임에서 에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이걸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문법들을 배우게 되겠지만 자바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구문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대한 컴파일 타임에서 에러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문법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도 굳이 이걸 써야 되나가 아니라 왜 파이널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지금 보면 클래스 옆에 파이널이라고 붙어 있죠. 클래스 옆에 파이널이라고 붙어 있으면 이 해당 클래스는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클래스가 누군가 상속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상속돼서는 안 되는 클래스다 라고 하면 클래스 이름 옆에 파이널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석된 코드를 보면 상속을 했을 때 오류가 나죠. 서브 클래스, 우리가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했는데 이거를 부모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도 하고 자식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클래스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는 지금 오류가 뜨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을 지우면 오류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클래스가 상속되면 안 된다 라고 하면 클래스 이름 앞에 파이널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메소드 이름 앞에 파이널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메소드는 오버라이딩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재정의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북8, 북8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북7 클래스의 setTitle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려고 해보니까 지금 파이널 메소드는 오버라이딩을 할 수 없다라고 뜨고 있죠. 그래서 이 코드를 지워도 똑같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클래스는 상속을 해도 되는데 특정 메소드는 오버라이딩을 못하게 막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당 메소드 앞에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이 메소드는 오버라이딩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변수, 그리고 클래스, 메소드의 파이널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패키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